저스틴 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작년 9월에 유로 표시 대한민국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이 되었고 다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이죠. 중국도 유로 표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발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팔렸다고 하는데 경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유럽 중앙은행에서 하는 양적 완화 때문에 EU 국가 발행 유로화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EU국 발행 유로화 표시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비EU국 발행 유로화 표시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이 될 수 있는 이유, 이거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범주를 잘 나눠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애플 투 애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사과는 사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사과하고 배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 저스틴 킴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하셨느냐면 대한민국 국채랑 가령 유럽 EU에 있는 뭐 가령 독일 국채랑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 여기는 마이너스 금리인데 대한민국 국채는 국내에서 플러스 금리 아니냐. 근데 왜 일로 가니 마이너스 금리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한민국 국채,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한민국 국채하고 독일 국채 금리를 바로 비교하게 되면 이거는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국채라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시장 안에서는 여기는 배 시장이라고 보죠. 그러면 품질 어느 배가 더 품질이 좋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령 독일 같으면 신용등급이 트리플 A일 거고 한국 국가신용등급 굉장히 높습니다. AA 정도가 돼요. 트리플 A에서 바로 밑에 등급. 물론 뭐 AA에서도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신용등급 평가하는 회사가 3개가 큰 데가 있죠. 뭐 S&P, 그다음에 무디스, 피치 이렇게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해요. 뭐 제로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한데 어쨌든 AA라고 보고 트리플 A라고 보면 이게 뭐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5% 한다 10년짜리가 그러면 이 한국 국채금리도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죠. 중국 싱글 A 등급이거든요. 싱글 A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 안에 그 배들이 있는 시장에서 가령 그리스 국채, 국가는 신용등급이 트리플 B도 안 나올 거예요. 더블 B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투기 등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데도 플러스 0.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국채 아마 트리플 B 등급일 건데 뭐 0.1%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한국이 똑같은 배 시장에서 퀄리티가 높은 배인데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한국 원화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배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로화 기준으로 통하는 시장이고 한국 시장에 오게 되면 또 이제 한국 원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사과 시장이거든요. 네. 여기 오면 한국의 국채 금리가 가령 10년짜리가 1.7%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제 독일이 한국 원화로 국채를 발행한다. 외평채처럼, 물론 독일은 그런 거 안 합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원화 기준으로 여기 사과 시장에서는, 그 AA 등급이 1.7%예요. 그러면 트리플 A 등급, 물론 그보다 낮겠습니다만,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통화가 달라지면, 이 시장이 다른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채권 시장이 똑같은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 유럽 시장, 유로화 기준의 채권 시장에서는 그 안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국채나 중국 국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최근에 TQQQ라는 종목이 스플릿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한 주당 가격이 높은 개별 종목이 스플릿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나스닥 100 추종 레버리지 상품이 스플릿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길래 진행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TQQQ라는 거는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 ETF인데요. 뭐 개별 종목은 사실 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뭐 유동성을 높인다. 그래서 뭐 그런 자주 하는데 ETF 상품 같은 경우 스플릿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스플릿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주식 분할이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에서 증자 감자와 병합 분할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뭐 회사가 이제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증자한다, 감자한다는 자본금을 늘린다, 줄인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병합한다, 분할한다는 건 자본금의 변화가 없고 이 자본금을
몇 개의 주로 표현할 건가라는 그런 거거든요. 몇 개의 주로 표현할 건가라는 건데 이 때문에 자본금에 전혀 변화 없고 뭐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거는 훨씬 절차가 간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자 감자하는 거하고는 달리 뭐 그러는데 이제 이 일반적으로 병합과 분할을 왜 하느냐? 증자와 감자는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죠? 증자하는 경우에는 뭐 돈이 더 필요해서 기업이 그런 경우가 뭐 새로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이유로 돈을 많이 잃어서 돈이 더 필요해서 감자할 때는 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본금이 너무 비대하다 이거 줄여서 주주들한테 나눠주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미 확정된 손실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병합과 분할은 왜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거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거래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뭐 이 기업이 지금 뭐 이 TQQQ라는 종목은 나스닥 100, 그러니까 작년에 전 세계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나스닥 100 지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 나스닥 100 지수를 또 3배를 추종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가격이 190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10불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종목을 이제 운용하는 실제로 운용하는 회사가 어떤 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매를 하기에는 이게 200불 정도가 되니까 한 주가 200불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보통 개인들이 거래하기 좀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 50불 정도 또는 20불 정도로 해놓는 것이 뭐 주수를 좀 많이 거래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만 개인들 거래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걸 분할하는 스플릿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 반대로 나스닥 100의 3배로 올라가는 쪽으로 레버리지 상품도 있지만 반대로 밑으로 3배짜리 그러니까 역으로 3배짜리도 인버스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 번씩 병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0.1불 이렇게 되면 이거는 너무 좀 거래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적당하게 이걸 뭐 묶어가지고 10불, 20불이 되도록 해서 만드는데 뭐 투자자한테는 실제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뭐 미치는 효과가 없고 다만 주수만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걸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거래가 편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만 있지 나머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